지식을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계 차기셀러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몇 분이나 들어오셨는지 알 수 있나요? 저희 오늘 주제 제목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제목 스팀 교육으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스팀 교육이라는 말이 혹시 좀 익숙하신가요? 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근데 요즘에는 스팀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좀 아이가 있는 어머님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도 뭐 방과후 과정이나 이런 프로젝트 같은 데서 스팀 교육을 방과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학부모도 아니고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년 전까지 사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몰랐던 입장에서 STEAM이라는 걸 보고 솔직히 좀 고민했어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부터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팀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읽는 방법부터 안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냥 그런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보니 정말 별거 아닌 교육입니다. 이게 아니라 스팀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다가갈 만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융합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보통 융합교육하고 과로하고 스팀 이런 맞아, 식으로도 많이 좀 쓰더라고요. 또 한때 사실 한 5년 전쯤인가요? 엄청 뜨거웠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 스팀이.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조금 있다가 이 흐름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사실 굉장히 트렌드가 돼서 막 이렇게 열기가 한국에서 막 되게 뜨겁게 우리도 이거를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해보자. 되게 뜨거웠었던 시기가 있다가 또 그새 갑자기 차가워졌다가 또 최근에 다시 또 강조가 되는 추세죠?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새 차가워졌던 시기에 조금 주목을 하고 왜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막상 다시 찾아보니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팀 교육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드려야 될 될 것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사이에 샤인 1호님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네. 저희 오늘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아봤고, 지금 언뜻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 최근 몇 년 동안 흥과 약간 쇠와 이런 걸 반복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핫한 주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융합교육이라는 말도 해주셨는데 사실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앞글자들을 딴 거예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에다가 플러스 아트까지 해서 이 앞글자들을 따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스팀 교육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과학이나 수학과 관련된 그런 교과가 중심이 돼서 다른 교과들이랑 연계해서 융합교육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우리가 스팀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트가 매스메릭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왜 뒤에 있을까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미국에서 사실 이 스팀 교육을 먼저 육성하자는 정책을 냈었는데 그때 사실 스팀이 아니라 스템이었어요. A가 빠진 상태였고요. 추후에 미국에서 이제 요즘에 이 예술과 융합하는 것, 디자인과 융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아트를 추후에 넣었고요. 그런데 이 아트가 사실은 자세히 보면 뒤에 S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아트는 예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자, 문학, 이런 것까지, 인문학적인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스팀이라는 것이 발표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A를 진짜 아트에만 집중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다라는 논의가 되게 많이 일어나서 요즘에는 그런 이해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A 부분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롤플레잉을 한다든지 문학 작품에 대한 것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네, 질문을 네, 해주셨어요. 우리 윤진. 네. 우리 윤진 씨인데, 이거 스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학 자유학기제에서 이분이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직접 이제 강의를 학교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슈링클즈라는 플라스틱이 되는 종이를 이용해서 눈송이 키링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확히 얘기하려면 조금 더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이것도 스팀 교육의 일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조금 추측이 되기는 해요. 우리 지은님 얘기 들어봐야죠. 오늘 사실 저희 스팀 교육 주제를 지은님 믿고 가는 MP.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은 지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 방금 말씀하신 수학인데 어떤 종이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본다, 키링을 만들어 본다 이런 거가 대표적인 스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산업계에서도 그렇게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스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알려줘야 해요. 그냥 단지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에 이 기저 바탕에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누락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냥 재밌구나 정도에 그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이제 스팀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교과들이 약간 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팀 자체가 사실은 이 여러 가지의 교과들이 다 융합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너무 육성이 안 된다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융합적으로 우리가 배우지만 그 기저에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알려주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겠다는 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팀 교육이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스팀 교육, 스템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이 스템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스템 잡스 그러니까 이 스템과 관련된 일자리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스템의 중심이 되는 건 수학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로 이 스팀 교육을 하려면 이 5가지 요소들이 다 융합돼야 돼?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수학과학의 핵심 원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윤지님께서 원리를 이야기해줬는데 애들이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것이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에 되게 의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떤 되게 재밌고 너무 흥미로운데 여기에 이런 원리가 숨어있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다는 걸 내가 배웠어. 이거 자체에 되게 그 호기심을 가지는 촉발점을 이렇게 건드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라는 욕심을 교사가 가지면 오히려 더 무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오히려 또 스트레스를 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이거를 애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스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 교육부 발표 자료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스팀 교육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뭘 보여주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 과학 성취도는 높으나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수학, 과학에 대한 교육 방식이 지식은 많이 전달해왔는데 이거가
재미없다, 수학 어렵다, 과학 어렵다, 이런 시선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스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장에서 네. 좀 흐름을 볼까요?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2011년도에 스팀을 처음 접했고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적으로 이제 스팀 교육을 이제 좀 강조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팀이 그럼 어디서 왔냐? 아까 저희 크리에이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스템이라는 교육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했고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스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 사실 핀란드에서 더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핀란드의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호기심이 없고 학업 성취도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96년도부터 얘네들한테 이 과학이랑 수학을 좀 흥미 있게 그런 정말 뭐 성취도를 높인다는 측면보다는 여기에 좀 흥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보자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루마라는 건데 루마 교육이 이제 핀란드어로 자연과학하고 수학을 합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루마에서 시작돼서 이 부분이 너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핀란드의 학업 성취도가 왜 피사 점수라고 하죠. 전 세계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 거 중에서 갑자기 눈에 띄게 팍 성장을 해서 뭐 1, 2위로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핀란드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영국도 이제 자연과학 쪽의 분야의 인재를 육성을 해야지 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미국도 그 이전부터 계속 스템 교육을 강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 예산으로 스템에 얼마를 투자하자 이런 게 이제 처음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2005년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조금 도입을 하려고 이제 간을 보다가 이제 정말 이제 정책적으로 도입을 좀 본격적으로 한 건 2011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하는 건 그때 당시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로 이 스팀에 관련된 교육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스팀을 하려면 스팀을 아는 교사를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사 양성 그러니까 선도 교사 양성을 하는 거를 저희 이대 교육공학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스팀을 모르지만 그때 스팀을 공부를 해서 교사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서로 성과 발표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가 또 주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스팀이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느꼈는데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2015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AR이라는 그 제일 큰 학회를 근데 그때 미국에서 스템에 관련된 그 발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런 뭐 펀딩도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미국이 다시 또 그 스템에 강조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다시 그 시기 때 또 스팀 교육이 강조가 되면서 또 전면적으로 교육부에서 교과 과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도 스팀 교육이 좀 전반적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현상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 또 지금 스팀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선도학교가 뭐 지금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교사분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교과 과정 내에서 이렇게 융합해서 교육을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대에서 그런 사업 했었을 때 스팀 선도교사 육성 사업 했을 때 그때 혹시 참여하셨어요? 네. 저도 그거 참여했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랑 많이 만나가지고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서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근데 이거 학교에서 못하겠는데요? 맞아요. 다들 맞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다 만난 선생님마다 너무 재밌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학교에서는 안 되겠는데요? 이거 무슨 교과에서 왜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그 얘기하신 것처럼 교과목이 그때는 딱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었고 교과목
이게 이제 뭐 초등학교는 뭐 45분, 중고등학교는 50분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 있어서 스팀 교육은 뭔가 이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활동도 하고 뭐 창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뚝뚝 끊기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조금 그 교과 과정 자체도 이제 이렇게 뭐 그 수업 시술을 붙여서 뭐 이렇게 조금 운영할 수 있고 유연해졌죠.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제도들이 많이 변화하면서 이게 같이 좀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 생각해 봤거든요. 왜 요즘에 식었다가 왜 또 맞아요, 요즘에 맞아요. 다시 이렇게 강조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 바꾼다. 막 이런 논의가 많이 되면서 그동안은 이 스팀의 출발은 사실 그동안 아이들이 너무 과학과 수학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갖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관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의 측면에서 아 이렇게 융합적으로 하니까 되게 재밌게 이러한 것들을 이 과학적인 원리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구나 라는 점에서 이게 되게 강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위차드님이 제가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같아요. 저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차드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세계 시민 교육, 뭐 그림 이런 것도 스팀 교육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세계 시민 교육과 스팀 교육은 개념적으로는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스팀 교육에서 우리가 아트라고 불렀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트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술이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인 거를 다 아트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시민 교육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테마를 스팀 교육에 활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팀 교육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글로벌 이슈에서 가져온다든지 뭐 미세먼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활동을 디자인하는 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지금 아까 그 윤지니 님도 그렇고 리차드 님도 그렇고 STEAM이 융합된 게 스팀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대체 뭔데가 궁금하셔서 이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저희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해보면 딱 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이 페이지는 지금 아까 저희 조금 전에 얘기를 했을 때 과학창의재단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스팀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도 벌이고 그다음에 뭐 스팀 교육이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방향성 같은 것도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곳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팀 교육의 세 가지 이 교육이 이래야 한다라는 세 가지 방향성이 바로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실제적인 상황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창의적으로 뭔가를 직접 설계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 그거를 설계해가는 과정에서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고 별풍선도 감사합니다. 지갑이 되셨고요. 지갑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라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아까 아까 얘기했던 스팀이라는 5가지 이 영역이 융합이 되면서 이런 세 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스팀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리차드님이 네. 아까 한마디 더 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인데 과제물이 늘어났다, 뭐 일기로 이런 것들을 써오라고 해서 좀 궁금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 그릿이라는 것도 사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같은 거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 그릿이라는 거가 되게 그런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몰두하느냐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개념적으로는 스팀과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약간 최근에 이거는 스팀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스팀이 진행되고 있는 그 현상을 좀 잘 들여다보면 스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약간 오히려 그릿과는 상반되게 약간 되게 쉽고 재미있게
뭔가를 배우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원리를 알아내는 데 되게 많이 포커싱이 돼 있어요. 네. 스티브님이 지금 네. 별풍선을 쌓아주고 계시. 이렇게 하는 거를 뭔가 저희-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뭔지 아프리카 TV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그 이렇게 뭔가 그 문화 재밌는 놀이 같은 거라고 들었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릿 이런 거가 음. 오히려 약간 메이커 교육이나 그리고 약간 프로그래밍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쪽에 오히려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네. 연관성이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게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또 전문가님 앞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하지만 스팀 교육이라던가 메이커 교육이라는 거는 교육을 하는 방법인 것 같고 끈기 아까 얘기했던 그릿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런 방법적인 걸 통해서 길러내야 되는 뭐 역량이라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그런 것에서 맞아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백두산이라고 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이걸 백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아프리카를 알아봤는데 이렇게 소통하는 거 좋네요. 아, 또 네. 우리 회장님께서 알려주시고. 노래님이 또 얹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실 지금 뭐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들을 다룰 텐데 뭐 네. 그릿이나 마인드셋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아, 한번 다루면 이야기를 좋겠어요. 그릿이랑 마인드셋 네, 해야죠.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좋네요. 들었어요. 지금 미차느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 교육 과정이라 교과서도 바뀌고 거의 2일에 한 번씩 시험을 친다고요? 혹시 너무 많이 지역이 치는데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국서록을 50과? 이게 1학년이 가능한가요? 1학년이 입학하신 아무튼 거 아니에요? 네, 많이 하는 건 좋은데 1학년은 스팀이랑 아닌 것 같은 같아요. 거. 1학년은 아직 한글 때문에 4학년. 4학년.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스팀은 아닌데요, 정말. 그렇죠. 근데 되게 뭔가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신 게 아닌가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네. 생각이 이 들니까. 포인트를 조금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에서 또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울산이시구나.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을 네. 만났나 봐요. 네. 많이 그죠?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바로 이 페이지에서 네. 나오는 거죠. 이제 왼쪽 이것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 사람들이 스팀이라는 게 뭔지 잘 이해를 어려워하니까 내놓은 거기서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온 건데요. 딱 첫 번째. 네, 왜요? 지금 이제 우리님께서 이제 4학년이라고 하니까 아, 우리님 지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아, 아프리카 하고 TV에 싶다고. 아프리카 TV에는 주로 4학년 학부모보다 4학년이 많기는 하죠. 아, 그렇죠. 그리고 전학 가고 싶다고 합니다. 진짜 어. 조금 부담스러울 수 그런가? 있는 양이긴 할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맞아 말씀을 네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있죠. 입시 시험만을 대비하는 교육은 스팀에서 지양하는 교육이고, 그리고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스팀이 지향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재밌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까 리처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스팀이다 이러면서 이틀에 한 번씩 시험 보면 그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집중하고 문제에 답을 하고 음. 약간 그 스팀이 지양하는 방향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표가 사실 지향 이렇게 잘 차이가 네. 있는데 네.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스팀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형태의 교육이고요. 끔찍한 오른쪽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피했으면 하는 교육의 형태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문적이네요. 그러니까. 교사 연습,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열정이 가득한 맞아요. 선생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마 저희가 뭐 자세한 사정은 잘 네. 모르니까 또 이제 네. 선생님만의 교육 방식이 있는 거고 네. 또 그렇게 이제 더 생각하겠습니다. 진실해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하자면 그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이쪽 셀이 스팀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입시 시험만을 대비하는 교육 그쪽 셀에 있는 것들은 다
원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서 조심하시라. 하지 말아라. 쪽은 약간 그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이 생각나는. 그죠.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이거를 다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그 입시 시험만을 대비하는 교육은 네, 스팀 맞아요. 교육이랑은 좀 다른 방향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사실 스팀이라는 게 아까 뭐 흥미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과학이라던가 이런 데 흥미가 없어서 하는 게 스팀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수학 시간에 그거 아세요? 소금물 농도 구하기. 내가 왜 자꾸 소금물 농도를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나한테 구하래. 이거랑 자꾸 같은 집에서 애들이 막 따로 학교에 출발하고 막 어떤 애는 막 기차를 타고 가고 걔네들 막 가다가 막 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가는 시간, 속도 막 이런 거 계산. 나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강물 흐르는 속도 이렇게 막 역행해서 계속 막 계산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로 이 두 번째 지식이 대체 왜 사용되는지 알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맞아요. 그런 교육이 바로 이 스팀에서 그러니까 뭐 과학 따로, 뭐 테크놀로지 따로, 뭐 아트 따로 이게 아니라 정말 사실 실생활은 정말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가까운 걸 가르치는 교육이 또 스팀 교육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웃기네요. 물을 왜 더 붓고 증발을 시키는 내 말에 나 왜? 그리고 솔직히 수돗물 부어서 누가 증발시키냐고. 그러니까 그걸 왜 하고 있냐고요. 근데 이거 말씀하신 분 수학 선생님이라는 거.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막 내가 핏대 막 이렇게 세우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되게 비판 의식 없이 잘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저 수포자였다고요. 저 저는 정말 소금물 때문에 수포자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지금 리차드님 지금 약간 심각한 게 엄마 아빠 없으면은 애들이 학교 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하니 울산에서 굉장히 학구열이 좀 높은 지역에서 좀 계시나 봐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느끼기에 초등학교는 어쨌든 담임제잖아요. 네. 그 담임 선생님이 그 학업에 대한 맞아요. 열정이 네. 굉장히 높으신 선생님, 그러니까 학문적인 개념에 집중하는 교육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학생한테 잘 맞으면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학생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면은 조금 재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솔직히 좀 리차드님의 네. 그 답답함이 저희한테 네, 되게 너무 전달. 아까 그 독서록 50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스팀 교육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재미있게 스스로 해보면서 맞아요. 원리도 깨우치고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한다에 되게 중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한국과학창의대사에서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스팀에서는 정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독서록도 어머 학교 안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이의 숙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숙제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근데 되게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 네. 선생님도 그 과제를 주면서 그걸 다 체크하시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것도 그렇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리차드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사 연수 같은 거 막 다녀오셔서 그거 막 적극적으로 적용하시고 막 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열정이 지금 그쵸. 되게 높으신 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교사 연수를 해보셔서도 알겠지만 그냥 멀뚱히 대충 앉아서 시간만 때워가지고 그 시간만 채우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열심히 배워서 막 적용하려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뭔가 방향성이 이 스팀에서 지향하는 교육 쪽에 있는 셀의 방식대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은 그쵸. 네. 그 선생님께서 저희 그 방송을 좀 보셨으면 선생님의 열정을 네. 비판하는 바는 절대 네. 아니지만 정말 높이 사지만 다른 방법도 네, 있다. 한번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시다. 수석교사. 네. 지금 이거는 그냥 그 미국에서 스팀 교육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나사 쪽에서 이 나사가 저희가 그 아는 그 나사예요. 그 우주를 가는 그 나사. 그러니까 그 우주를 가기 위해서는 뭐 수학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뭐 과학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테크놀로지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모든 그 기술이 총 융합돼서 가장 최고도의 그 기술이 나오는 것이
이 그림 보고 근데 학교 프린트물에서 이 그림을 보기는 이게 약간 좀 정석적인 그 사례거든요. 진짜 약간 소름. 저도 지금 약간 소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기는 아니, 해요. 근데 이거를 네. 아이들과 학부모님이 보실 이유는 없을 텐데. 그럴 것 같기는 네. 한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사를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근데 주시려고 한 이렇게 것 같아요. 열정적인 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맞아요. 대단한 분이긴 네. 한데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정말 실용적인 분야에서 스팀을 원한다. 정말 현실과 밀착해서 현실에 쓸 수 있는 기술과 어떤 뭐 지식들을 원하는 것이 사실 스팀이 원하는 방향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처음에 스팀 교육을 거의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핀란드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말 루마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하고 수학을 중점으로 했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서 평행이론 리차드님 이게 전국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핀란드 가서 본 거거든요. 이거를 와 대박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선생님이 순간 분명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처음에 이제 루마는 수학과학에 집중이 됐지만 이제 현재는 인문학, 그다음에 예술 이 분야에 확장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테크놀로지를 강조해서 루맛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렇게 보냈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이거 바뀌었군요. 네. 그 루마를 제가 가서 봤을 때 루마에서 자기네들이 이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줬어요. 뭐 동영상이나 컨텐츠를 보여줬는데 제가 보면서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핀란드는 거의 여기에 이제 뭐 종주국 같은 나라니까 어떻게 할지 너무 기대를 했는데 애들이 배우는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저걸 굳이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주스 같은 게 있으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냥 섞는 거. 이런 너무 단순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되게 그 교육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스템 교육의 목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근데 그 활동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냥 거기서 뭔가 새로운 색깔이 나오고 새로운 뭔가 뭐 연기가 나오고 이런 거 자체를 되게 즐거워하면서 거기에 몰입하고 빠져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재미있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굉장히 짧고 단순한데 거기서는 그걸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께 또 이제 그런 얘기가 공유는 안 됐나 봐. 이 슬라이드만 공유하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핀란드 언제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학생의 과제를 학부모가 네. 관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은 사실 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시화대도 갑자기 한다고 해서 루마 관점에 맞춰서 대신했다고. 어쩌면 리차드님이 저희보다 그렇죠. 스팀을 더 많이 네. 공부하실 수 있어요. 더 실질적으로 지금 학습자가 네. 거의 되셔가지고 약간 좀 등에서 땀 네, 날것 네. 같아요. 네. 이거 보셨다고 해가지고 야심차게 갖고 왔는데. 아무튼 리차드님 그리고 사실 이런 답답함을 저희 앞으로 방송 같이 보시면서 계속 나눠주시면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또 네. 이렇게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저희도 다양한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리차드님께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너무 벅차니까 대신 해주시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시는데, 조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계속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가정에서만이라도. 사실 스팀 교육을요, 해외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면 집에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맞아요. 해주시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랑 재밌게 놀아주듯이 스팀 교육을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까지 스팀 교육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넘쳐나는 과제들에 대해서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한다고 하니까 혹시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리차드님이 또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저희 리차드님은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시험 공부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네. 시험 이틀에 한 실질적으로 번씩 보니까. 그러니까. 와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솔직히 부모 되지 않은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솔직히 아이를 가르칠 때 뭐 교사와 학교와 학부모가 막 모두 다 합심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약간 학부모가 내가 학교에서 하는 숙제에 내가 재미까지 어떻게 찾아주지? 약간 이 생각이 들 것 같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부모니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이고, 근데 지금 약간 울산의 모 초등학교인지 밝혀주셨네요. 아, 여름방학 여름방학이 13일. 13일. 네. 아이고. 리차드님, 저희 그리고 저희 다 오픈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들어오셔서 사실 이런 고민들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가 네. 같이 계속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마음이 참 무거워지네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 스팀 교육이 얼마나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통계 자료가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준비했거든요. 제가 전에도 아이디 못 읽었다면서요. JJSTKFKT.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와 주셨고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 띄워놨는데 우리나라 학교, 초등학교 급에서 그리고 중학교 급에서 고등학교 급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스팀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나라고 하는 조사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2015년에 조사를 했던 자료고요. 이것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던 그런 자료예요.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숫자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비율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초등학교에서는 절반 이상 스팀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스팀 교육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학교의 비율이 줄어들죠.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학교가 훨씬 더 많은 68%의 학교들이 거의 70%에 가까운 학교들이 스팀 교육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울산 모 초등학교도 스팀 교육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스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약간 제 생각에는 이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렇게 현저하게 확 줄어드는 이유가 역시 입시 교육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시험 공부하느라고 아이들한테 흥미랑 재미 찾아줄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지금 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입시 공부에 너무 이렇게 막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팀처럼 막 융합 교육을 하고 흥미와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또 고등학교 때 저랬다가 대학으로 가면 요즘에 대학에서도 또 맞아요. 다시 스팀 교육이 다시 맞아요. 늘어나요. 맞아요. 지금 오픈 채팅방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중에 방송 다 끝나신 다음에 저희 방송국 게시판에 게시물로 저희가 남겨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급에서 사실 스팀 교육을 많이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입시 교육,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교사가 너무 교과 전문가이고요. 그 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너무 세부적인 전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만 보더라도 고등학교의 과학 선생님만 보더라도 물리 선생님, 생물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 화학 선생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융합이 좀 일어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샤이님 질문도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 또 있지 않을까요? 네, 답이? 그렇습니다. 미리 노출된 것 같은데. 바로 나오는 아니었고 조금 더. 네네네. 곧 그래서 나옵니다.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안 하고 계신 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학교는 왜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니까 라고 하는 거가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권유한 거, 그리고 교사연구회라고 하는 교사 이제 단체들에서 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정말 교사의 노력이 아니면 스팀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맞아요. 그 담임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신 거고요. 이걸 방향을 조금만 같이 이제 협의해서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면에 안 하고 있는 학교들에는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그 학교 안에서의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거나 어떤 그 교육 환경이 스팀 교육을 하기에는 약간 부적합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던 거를 그냥 하는 것과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에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스팀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높은 비율이 교육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교사 연수에서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도입하고 싶어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이건 안 돼, 안 돼. 이렇게 처음부터 담을 너무 강하게 쌓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한 학교 안에서도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희 채팅창에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리차드님의 그 아이의 선생님은 일단 분명한 것은 굉장히 교육적인 열의가 높으신 분이고 많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건 정말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게 적정한 수준인가를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샤이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좋은 교육자가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고, 네. 맞아요. 그렇게 열심을 하시는 분은 또 계속 이러한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도 분명히 맞아요. 알아가시는 날이 맞아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네. 그냥 다만 약간 그런 거죠. 우리 아이는 저 선생님을 1년만 보는데 2년 후에 저 선생님이 되신다면 약간 그런 거 조금 답답함 네.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스팀 교육이 우리 학교, 특히나 우리 이제 한국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확산이 되고 더 이제 안착을 잘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어떤 과제들을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가 사실 지금 교구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실제 사례들을 또 요것만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지금 남아있는 과제들은 일단 스팀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교사의 업무가 사실 여전히 교육 외의 업무들이 아직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설계하고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가 좀 재편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사의 연수, 그리고 좋은 스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면 좋겠다. 이런 과제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019년도잖아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맞습니다. 또 개발이 돼서 계속 이게 한국과학 창의재단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내용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아이스크림에서 학교 문제 거의 만들어내시던데 전국적으로 동일한가요? 이 아이스크림이 맞아요. 교사들, 특히 초등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는 네. 플랫폼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네. 그 아이스크림에서 대부분의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다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할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교사들이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볼까요? 저희가 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사실 스팀 교육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이 있어서 지은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사실은 진짜 스팀 교육 좋은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저희가 이제 남의 개발한 프로그램을 함부로 막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약간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례는 저희가 개발한 사례들을 지은님이 개발하신 거죠. 근데 저 왜 이런 보여드릴까? 비슷한 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그러세요? 비슷한 거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많이 네. 나왔어요. 그러시구나. 네, 일단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 개발자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이제 그 전기 회로의 원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코딩도 실제로 해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어떤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마크는 어떻게 새겼는지, 대표적으로
뭐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대표 색깔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이디에이션 하면서 우리 동네를 구성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북을 작성하고 하는 일을 또 성혜님과 함께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신 그런 자꾸 이렇게 조심스럽게 상태입니다. 얘기하시지만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네. 모두 해보시는 걸로. 네, 검색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빌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우리 동네 이제 마이빌, 영어로 마이빌이고요. 네. 지금 금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저희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색칠 열심히 해가지고 촬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안에는 과학과 기술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 지금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넣어놨는데 이거 제 손이에요. 근데 이 회로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저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과학 동아리 출신이어가지고 활동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회로를 뭔가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건전지 뚱뚱한 거 이렇게 딸깍딸깍 끼워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전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로 쉽고 간편하게 종이 위에다가 마치 테이프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리 테이프를 가지고 이 종이 위에다가 회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전기가 통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 이걸 또 메이키메이키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컴퓨터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아래 보이는 화면은 스크래치 코딩 장면이고요. 그래서 스크래치에 코딩한 거를 가지고 메이키메이키를 연결해서 실제로 이렇게 반짝반짝 불도 나고 소리도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관련해서 리차드님 혹시 더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시즌 말고 예전에 팟캐스트에도 많이 올린 적이 있는데 팟캐스트 중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쪽 보시면 또 다른 제품들도 많이 또 나와 소개를 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국 게시판에도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네. 이거를 진짜 뭐 학교에서 활용하려고 했었다는 기억이 막 나신다고. 네. 그리고 저희 몇 가지 다른 것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학을 중심으로 수학과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똑같은 판인데 실을 감는 규칙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모양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것도 아이가 가지고 왔대요. 가까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멋진 드림캐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아이들이 더하기를 어떻게 더해서 이 실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그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수학적인 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전기 회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나요? 스피너예요. 네. 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또 과학적인 원리 같은 것들을 배울 수도 지금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님 밖에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 요거는 이렇게 오토마타인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거꾸로 돌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손을 거꾸로 돌리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보로노이 빗상자라고 해서요. 얘도 이제 수학적인 원리를 배우는 건데요. 예쁘다. 네, 이렇게 하면 빛이 비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쁘다. 그래서 뭐 빛의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빛의 반사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런 다각형을 구성하는 원리 자체가 수학적
보로노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그 원리를 학습하는 거예요. 리차드님께서 이것도 다 해보셨다고 다 했대.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입니다. 대단한 친구다, 네, 진짜. 진짜 미래인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교재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수학자의 원리인 줄은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 와중에 낭만 갑순이님은 지각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어떤 스팀 교육의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다양한 원리에 대해서도 이제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이거 아직 저희가 판매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수업을 이제 들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홍보를 듣는다고요? 하자면 듣고 싶어요. 잘하는데? 펀토리 하우스라는 이제 미디어 놀이터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아마 판매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그냥 쉽고 재밌고 흥미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좀 재밌게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이 교구제들을 구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그렇지 사실 되게 쉽게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과학적인 원리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 재료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조금 같이 활동을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네. 거는 네이버 이런 데 어떤 검색어로 치면 그런 교구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키워드를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까요? 스팀! 그러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요런 거는 판매하는 교구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제가 집에서 문방구에서 사는 그런 아주 다양한 일상 물품들을 가지고 스팀 활동을 아이랑 집에서 함께 하는 내용들을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직접 네. 한 것들을. 네네. 그래서 아니 리차드님은 다 하셨어. 지금 그림자 인형도 만들어 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긴 했는데 낭만갑순이님께서 마이크를 사놓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네. 작품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이 작품들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채우다라는 이런 페이지에서 지금 제가 이거 검색하시면 업로드를 나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찍으시거나 그냥 채우다 이렇게 치면은 제가 사실은 조금 사적인 내용들도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올라가는 것들은 이런 교구제를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해볼 아이랑 집에서 아주 그냥 문방구나 편의점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는 스팀 놀이들을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방송 끝나면 마이빌이랑 이 채우다 인스타그램 링크도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장지은 박사님, 우리 지은님께서 원래 이 스팀 교육과 관련해서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주말 동안 아이와 함께 실제로 해보고 이 아이가 만든 작품도 이제 같이 올라오고요. 이제 사진들도 올라오고 과정 영상들도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눈여겨보셨다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하는 힌트들을 좀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님께서 지금 카운트다운 하고 계시죠? 아시죠? 남았죠.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너무 센스 네. 있으시다. 눈에 딱 보이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시간이 한 5분 이내로 좀 남았는데 지금까지 쭉 스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리고 또 사실 스팀 교육에 굉장히 오랜 전문가도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공부를 또 시작한 지영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한번 서치를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보면서 댓글도 좀 받아보면서 자, 이럴 때는 저희 지난 배움이 있죠. 먼저 말하는 사람이 낫다. 네.
일단 저는 스팀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안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스팀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던가 그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스팀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정말 맞아요. 제가 이렇게 과장하는 사람이 맞아요. 아닌데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다른데 뭐 굳이 많이 찾으실 거 없이 우리나라 그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트만 들어가 보셔도 프로그램 정말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빨리 이제 이어서. 저는 정말 스팀을 거의 초창기에 시작했던 그 정말 파일럿이었고, 그 다음에 그 스팀 교육을 교육공학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과학교육 전문가들이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예 과학교육과로 그걸 이관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지은님이 그 이후에 참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튼 그때 저희는 스팀을 하면서 정말 머리에서 스팀이 난다. 그래서 그때 스팀 교육의 그 캐릭터를 그 기차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때 정말 그 스팀의 불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창의재단 가보면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더 이제 흥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스팀 교육이 이제 강국이 되는 그런 저희 기대를 엄마예요. 합니다. 어머님 유성님 화이팅! 매일 오셔야 돼요. 저희 시간 많이 도움되겠다는 댓글들을 써주셨고요. 저희 네. 시간 굉장히 짧은데 네, 저희 오늘 얘기해야 되는 거 하나 빠뜨렸어요. 오늘 뭐죠?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셨잖아요. 그거 빨리 얘기해주세요. 정말 그 학부모로서의 경험. 맞아. 빨리 할 수 있어. 저희 참고 남았어요. 사실 저희 아들이 그런 뭐라 그러죠? 선생님이 이렇게 와서 한글 공부 시켜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미취학 아동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글이 너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머니 스팀 교육 아세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이랬더니 스팀 교육이라고 이게 진짜 요즘 엄청 대세 교육인데 이게 융합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팀 교육을 기반으로 한 수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진짜 꼭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전문가 앞에서. 네네네. 좋은지 우리 땡땡이가 너무 이 융합을 하는 교육이 정말 너무 필요해요. 막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고. 땡땡이는. 마이빌 개발자한테 지금 보여드린 이 부분을 다 개발하신 분한테. 지금 아까 그 인스타그램 사진 네. 보면 땡땡이가 떠오르거든요. 그쵸. 우리 땡땡이. 그 뒤로도 저한테 한 5번 정도 전화하셔가지고. 진짜요? 네, 계속 수학 융합 교육 그거 들으시라고 네.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필요 근데 없다. 제가 그냥 우리끼리 재밌자고 한 얘기였는데 다들 빵 터지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아니까. 아니,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우리끼리만 공감하는 내용이란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지은님 웃어주시잖아요. 맙소사네요. 그렇죠, 그래주시잖아요. 이분은 제 친구분이에요. 네네네. 네네네네. 이제.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렇게 유머로 좀 마무리를 해봤고요. 저도 이제 그 한동안 뜸하던 것이 다시 또 이제 메이커 교육이나 또 다양한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제2의 어떤 그 부흥기를 스팀 교육이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정말 좋은 사례들이 많이 들려올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날고픈 키위님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캐시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네. 저희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똑같이 수요일 8시에 만나 뵐 거고요. 혹시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나 이런 주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 오픈 카톡방 들어와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